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기점으로 양육비 이행에 관한 제도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양육비 선지급 보장이 명문화되었으며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의 아이가 처한 상황과 관련 없이 자라기 위해서 꼭 시행되어야 하는 법 중 하나가 양육비 이행법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이행법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노현선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노현선 변호사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개정이 되나요? 양육비이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양육비 이행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양육비 이행법이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변화로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15% 정도에 그치고 있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지원하는 대상자의 양육비 이행률도 현재 약 한 45%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많은 한부모님들께서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육비 이행이 불규칙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약 한 50% 정도 되고요.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부모 가족 미성년 자녀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비양육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부모 가정의 가장이 되면 겪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의 77.7%는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 근로자는 49.2% 정도로 임시 또는 일용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를 하고 있는 한부모의 27.9%, 그러니까 약 3분의 1 정도는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주 5일제 근무자의 비율도 44.4% 정도입니다. 즉 나머지 근로자들은 다 주 6일, 주 7일씩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장시간 저소득 근로로 인하여 돌봄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이 과거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는데요. 과거에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양육비를 이행해야 된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데리고 양육을 할 경우에 그냥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을 좀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부모들이 소송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 한부모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양육비를 무조건 양육자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인식들이 바뀐 계기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일단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설립이 되면서 초기에 인식 개선과 양육비 이행을 위한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캠페인도 많이 하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사회 인식이 좀 전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 부모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 부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의 1회 신청만으로도 종합 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양육비가 미지급될 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양육비 채권에 대한 판결문이나 부담조서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시행하거나 또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직접지급명령 등 이행확보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제재 조치도 도입이 돼서 이행명령 또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대응을 진행했을 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받는 제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년 9월 27일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제재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청구해서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다시 법원에 감치 결정을 신청을 해서 감치 결정을 받아야지만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좀 제재 조치 요건을 강화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지금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악의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회피하는 채무자들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는 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제재 조치의 도입과 강화로 양육비 이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해외의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국가기관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국가가 직접 원천 징수를 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부에서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강제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많은 OECD 국가들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양육자가 양육비를 신청하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그 비용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과 더불어 사회가 함께 변화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나름의 이유로 헤어진다 하더라도 부모 모두가 자녀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자녀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혼 이후의 공동육아, 즉 양육비용의 분담, 자녀를 만나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면접교섭 등을 잘 설계해서 자녀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람합니다. 양육비 이행법의 시행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담당할 때가 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 신청인이 자녀가 피아노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그 한부모의 말을 듣는 순간 12개월 뒤에는 피아노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지급이 도입되어 양육비가 지급될 때까지는 국가가 지켜줄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하게도 양육비 선지급에 대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발전이 아동의 삶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데 기여함으로써 조금 더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죠. 양육 문제를 한 가정의 문제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국가 정책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더 풍요로운 사회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달의 집이었습니다.